내가 팔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저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 눈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딱 3년만 여러분들께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해보시라. 내가 월 300만 원을 달성하는데 빠르게 갈 수 있을까, 가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툴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말 찐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파이어를 이룬 광화문 금융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생이 부자들과 함께 하게 된 MC 하늘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통장에 11억이 없으면 은퇴할 수 있겠나?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큰 돈 같은데 서울 분양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하나도 못 사는 돈이에요. 실제로 이제 은퇴하는 연령이 계속 당겨지고 있잖아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냐는 말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 중이야. 너무 늦은 나이에 준비하면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드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준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미뤄뒀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그 정답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표를 보시면은 30년 동안 300만 원을 따박따박 받으면은 10억 8천만 원 정도. 이걸 일찍 달성해서 300만 원씩 수령하는 기간이 길다면은 그 금액은 당연히 길어질 것이고요. 60년 동안 받게 되면은 21억 6천만 원. 이거를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그리고 월 500만 원까지 그냥 재테크 하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년 동안 100만 원씩 180년 동안 모아야지만 21억 6천만 원, 월 500만 원씩 모으는 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월 500만 원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18년.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동안 월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18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은퇴 자금을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늠하실 수 있도록 넣어보시는 거예요. 100만 원 넣어볼게요. 네. 15년? 연이자율은 우리가 뒤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테니까 월 복리를 선택을 할게요. 10%를 넣었는데요. 이 10%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절세계좌라는 것을 활용을 할 거예요. 비과세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계산하기. 4억 1,79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10%씩 어떻게 붙어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데 네. 전 통계학 전공자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네. 수익률을 무작위로 계산을 해봤을 때 1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더라 라는 결과를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서 제가 100만 원씩 15년 동안에 연 1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때 4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직장인분들은 소득에 발생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면은 15년 동안에 4억 1,700만 원을 만약에 모을 수 있는 여건인데 1년 지체를 하면은 단순하게 이게 1,200만 원을 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 기간 자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계산을 했을 때 14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모을 수 있는 자산이 3억 6,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제가 표현한 지각비라는 것이 얼마가 차이가 나죠? 지금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그쵸? 나요. 이게 단순하게 1,200만 원을 투자를 안 하거나 늦게 한 그 문제가 아니라 5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갈수록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는 기간, 뭐 투자 공부를 뭐 이것저것 다른 것들도 알아볼래요 하는 기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실행을 빨리 하는 것도 이런 지각비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쉽지 1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어렵고 10%의 수익률을 도대체 어떻게 낸다는 거죠?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10년, 15년 이 기간이 내가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고 재테크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솔직히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3년 동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그냥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ISA 계좌라고 하는 절세 계좌를 개설을 하신 후에 지금 첫 번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시라. 네. ISA 계좌는 어떻게 개설해요? 모바일로도 쉽게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증권사 홈페이지, 키움증권, 삼성증권, 뭐 여러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를 선택을 하신 후에 주식 투자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면서 ISA 계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좌에서 이제 이 첫 번째 ETF?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 ETF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배당금이 만약에 2014년에 1억 원 투자를 했다면 1년 동안 받게 되는 배당금이 289만 원. 쭉쭉쭉쭉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동안에 받게 되는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왔어요. 배당금이 2014년에 289만 원이었던 것이 2023년 한 10년 정도 지났죠. 972만 원. 이게 1억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억을 넣게 되면 4배가 되는 거죠.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것까지 이제 계산하시는 것은 좀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냥 이 종목을 매수하기만 하더라도 4억 원 정도 매수를 했으면은 가능한 수치이겠구나. 3년만 한 3년 정도만 일단 네. 투자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이 표에 있어요. 지금 이 표가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네. 지수가 지금까지 상장해온 이 역사적 기간 동안에 무작위로 아무 시점에서나 매수를 했을 경우에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맨 왼쪽, 3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맨 왼쪽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시기에 따라서 성과가 잘 나왔던 때가 있고 잘 못 나왔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고 성과, 최저 성과 이거를 통계치를 낸 거예요. 보시면은 1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빨간불. 네,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1년만 투자를 해서는 누구도 그 주식 타이밍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10% 이상의 수익률이 언제든지 날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중요한 건 여기에요.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이 점점 평균에 가까워지는 그 포인트, 그 관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일단 내가 이걸 믿든지 못 믿든지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 소액으로 딱 3년만 한번 해보시라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최저 성과가 역사적으로 3.41%였다. 근데 그래도 이게 소액이어도 제가 딱딱 돈을 모아서 넣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재테크의 일반적인 방식이 보통 적금을 많이 하시잖아요. 적금에 100만 원씩 모았을 때 그리고 배당주 투자로 100만 원씩 따박따박 모았을 때 그 수익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적금의 금리를 5%를 기준으로 했어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익률은 10년 동안의 최저 성과. 나는 투자를 잘 못하니까 또는 나는 운이 잘 안 따르는 편이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 성과를 갖고 왔는데 1년 동안 투자를 해서는 그 차이가 뭐 한 40만 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3년 동안의 차이는 400만 원. 그리고 5년 동안은 1200만 원.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댓글창에서 막 그런 말씀들 하고 계세요. 저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인 것 같다. 네. 나는 똥손이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저도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뭐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그 밤잠 쪼개가면서 열심히 투자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서 해주시는 말씀들 저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 눈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눈 크게 뜨고서 말씀드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것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3년만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딱 3년만 여러분들께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지하철 타면은 옆에서 막 주식창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막 마이너스 수익률 켜져 있고 이제 그래프 움직이는 것만 보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에 왜 그걸 하시는 거죠? 두 개 더 제가 선택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미국 S&P 500 배당 귀족. 이름을 보세요. 미국이 들어갔죠? 똑같이 미국 주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이 들어왔어요. 얘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잘 줄 것 같네. 심지어 얘는 귀족이래요. 미국 주식에서 배당 귀족이라는 칭호는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들 배당금의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한 해 한 해를 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에서 3년을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언제든지 중간에 단기간에 떨어질 때도 있죠. 그거는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잖아요. 보시면은 미국 S&P 500 배당귀족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도 1년, 3년, 5년, 7년, 10년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0%를 다
상회를 했죠. 네. 그런데 최저 성과도 마찬가지로 1년 투자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2%. 근데 네. 마찬가지로 3년 네.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 타임을 못하죠. 제일 못 잡았을 때도 3년 투자를 했을 때 3% 적금 수익률 정도는 되잖아요. 최저 성과로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9.9%.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보시라. 라고. 근데 이게 매달 이렇게 지금 딱 100만 원씩만이라도 네. 일단 3년 넣어보자 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넣는 건 어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네네.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주식 투자 쉽네? 주식 투자 만만해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성과가 오히려 나의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호황기도 있고 약간 사이클이 돌잖아요. 잘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충분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S&P 500. 워낙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 S&P 500 지수를 배당을 잘 주는 주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의 우량기업 500개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 또는 지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 네. 나는 배당주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S&P 500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배당금이 똑같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네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배당금이라는 것은 네. 기업에서 돈을 잘 벌었을 때 그 돈을 잘 번 거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주는 게 바로 배당금이거든요. 네. 배당금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 S&P 500에 속하는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번 기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배당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배당금이 우상향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식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올랐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유출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보면요.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저 성과가 제일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18%.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만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저런 상황이 오면 어떡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잘못된 걸 책임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의 최저 성과가 5%. 실제로 저는 이 세 종목을 그 시기에 맞춰서 다 담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모아갔을 때, 한 3년 정도 꾸준히 모아갔을 때, 내가 이걸 매수하길 잘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기도 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세 개 다? 그럼요. 10% 이상을 기대하려면 좀 더 장기간, 그렇지 않더라도 3년을 해보면 무조건 일단 마이너스 빨강불은 안 켜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약간 그 위험한 단어가 나왔어요. 무조건 0%랑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확률이 높은 투자를 반복해서 내 자산을 우상향시켜야지 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무조건 100%인 거에만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투기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 높은 투자를 반복하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가장 추천하는 게 있으시면? 사실 가장 하나하나 찾는 게 오래 걸리셨을 텐데 이 노력 들인 걸 왜 알려주시냐. 좀 보통 돈 되는 건 저만 알고 싶던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 같은 네. 경우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매물이 있잖아요. 너무 싼 가격에 너무 좋은 매물이 딱 나왔어. 근데 그 집은 딱 한 집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은 나만 알고서 내가 빨리 사야겠죠. 네. 그런데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모두가 살 수 있어요. 굳이 경쟁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경쟁에서 내가 뭐 더 좋은 걸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네.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서 좋았던 것들 같이 알려드리면은
저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냥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함께 우상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초심자의 마음에서 들으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낭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밤낮으로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투자 강의 공부를 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래라, 이것보다는 제가 그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길을 좀 피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레버리지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에 대해서 좀 나중에 생각나신다면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재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얘기를 조금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내 눈. 저사들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초년생 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고민을 입사하자마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2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취직을 하고 나면 사실 이제 막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제 이때다 해가지고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막 해보고 이럴 때잖아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는 취직만 잘 되면은 나의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뭐 팀장님들, 부장님들, 뭐 본부장님들 회식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진솔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돼요. 네. 근데 사실 사회초년생일 때 그분들의 연봉을 보면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전세 못집이라든지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 쓸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나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옷 벗으면 뭐 하지? 저는 그래도 회사를 입사를 하면은, 그리고 좀 괜찮은 직장에 입사를 하면은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위기감을 느꼈어요. 진짜 등에서 땀이 나는, 내가 저 선배들처럼 됐을 때, 저때 저 나이가 돼서 고민을 한다면은 그때는 되돌이키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국내외 뭐 주식 투자 강의, 그리고 뭐 투자 명저라고 불리는 책들 지금도 책장에 아주 너덜너덜하게 여러 번 봤고 그렇게 많이 봤는데 뭐예요 저거? 머리맡에 옆에 로또 뭐예요? 내가 좋은 가치 투자를 해보겠어 라는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런 로또 하나만 당첨된다라는 투지기적인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결과를 얻었는데 수익률이 뭐 0.2%, 3%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일화를 들려드리자면은, 회식을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투자 공부를 하나라도 더 해서 빨리 다음날 급등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크다 보니까 새벽 1시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끝나고 집에 와서도 샤워도 하지 않은 채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어보겠다고 얼굴 벌개져갖고, 이제 회사 출근이 이제 8시까지였는데 이제 6시쯤에 회사 근처에 있는 24시간 카페에 가갖고 책을 읽고. 근데 어떻게 0.몇 %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럼 예적금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2년 동안에 이제 투자를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안 좋으니까 좀 요즘 말로 현타라는 게 왔었어요. 그래서 좀 안식어를 가져야겠다. 누워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주식 투자를 했을까? S&P 500 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당금에 이제 우상향하는 그 그래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이런 거를 냅두고 그 전문 투자자들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투자는 꿈도 꾸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고 돈을 잘 모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이 시점에서 그때 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법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디벨롭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왜 저런 사진을 자꾸 띄워주세요? 저 때도 이제 뭐 회사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인데 저 때도 되게 행복을 했죠. 그런데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시간에 쓰고, 가족을 되게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하는데 보내고 있고. 우와. 예쁘죠? 2년 전에 하와이 한 달 살기
할 때이고요. 그 하와이 한 달 갔다 온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얼마 전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가자라고 가족과 얘기를. 함께. 네, 그럼요. 가족 배우면 시체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4살인데 네. 아빠 나 행복해 이러더라고요. 얘가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보통은 이제 아기들이 엄마랑 보내는 시간들이 다른 집은 보통 많은 편이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했다는 게 저는 그때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뭐 돈 벌어갖고 뭐 했어요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아들한테 아빠는 행복해 이 얘기를 듣는 게 제가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느꼈던 그 가장 큰 모멘트였어요. 네. 근데 이거 배당주가 사실 바로 성공하진 않으셨는데 이게 앞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을 쫓는 그런 투자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만 읽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을 갖추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락하고 이런 시기가 오면은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많은 책들, 많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뭐 쉽게 하시는 말씀들이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좋은 종목들은 결국 오릅니다. 알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걸 봤죠.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였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같은 심정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광화문 금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해보시라는 거죠. 적은 금액으로. 오늘 알려준 거 여러분들께서 다 실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수익은 날 가능성이 앞에서 제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높아요. 하지만 나는 이거를 광화문 금융러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 방법을 갈고 닦은 내용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평범한 직장인 분들께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가 모을 수 있는 기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다른 여건 하에서 구체적으로 월 300만 원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그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 강의를 꼭 들으셔야지만 수익에 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3년 동안 충실하게 잘 이행하는 것으로도 수익은 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듣고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나는 실천에 옮기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이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월 300만 원 달성 가능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자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해드렸지만 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어떤 특정 시기가 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지 조금 더 내가 월 300만 원을 달성하는데 빠르게 갈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중간 과정에서 덜 잃고 갈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툴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막 추천도 해주셨고 어떻게 하라고 초심자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뭘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그 계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세 계좌. ISA 계좌로 제가 말씀드리는 ETF들을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세 계좌가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도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 이 세 개의 계좌를 잘 활용해야지 조금 더 세금을 줄이고 또 요즘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 우리가 월 300만 원 현금 흐름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세이브를 하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세 계좌의 활용이 되게 중요한데 이 활용이라는 것이 뭐 주부님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내가 뭐 프리랜서이신 분들, 사업자이신 분들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최적화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월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말고 여러 ETF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실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가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투자법들이 대체로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전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 그런데
자칫 제가 시작을 도와드리고 그 시작이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로 갈까 하는 그런 좀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먼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자, 내가 지금부터 돈을 잘 모아보겠어 라는 각오를 다지셨다면은 앞만 보고 내가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일부 알려드렸고 또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우상향하는 자산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